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금요일 오늘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마무리가 참 기분 좋게 끝이 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 리튬, 그리고 전기차 섹터들의 흐름은 컨디션이 난조였습니다. 전기차 성장 둔화가 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속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더불어서 AI 관련 섹터들도 한동안은 좋았는데 수익화 우려에 대한 기대감, 이 우려감이 계속 지속되면서 AI 섹터 역시도 오늘은 하락으로 모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지수의 흐름은 좋은데 내 계좌의 흐름은 왜 이렇게 새드 엔딩인가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김범준 멘토와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를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레벨업 클래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정 힘들면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주인공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자 주식계 오뚜기 선생님 김범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들께 일어나세요라고 하면서 에너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주식에 대한 마음을 또 일으켜 세워드릴 오뚜기 선생님 김범준 멘토입니다. 자, 이번 주도 벌써 또 한 주가 또 지나갔고요. 이제 금요일마다 5시 방송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오뚜기 선생님인데요. 자, 저는 이 방송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강의와 그리고 주식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또 마음을 새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50분 동안 저와 또 우리 앵커와 함께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있다 쉽게 주식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에너지를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의미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 뭐 기법 이런 것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막 설명하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우리 김범준 멘토님 같은 경우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이 계좌 회복 프로그램을 꼭 얘기를 계속 해주시잖아요. 네. 특별하게 계좌 회복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시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계좌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지금 모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네. 대부분 좀 계좌가 지금 힘든 상태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오래 해보고 또 계속 종목 상담도 해보고 종목 추천도 해보고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종목들이 또 소외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 시장은 좀 드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힘든 시점에서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종목을 추천한다? 그러면 다 지금 종목들 물려 있고, 그렇죠? 이 지금 물려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좀 대응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 기법 강의보다는 저는 기준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어떤 기준이요? 예, 계좌 회복이 될 수 있는 기준. 그러면서 결국 기준만 지키고 기준의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계속 관심 있게 또 공부하다 보면 지금 오히려 자신감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강의를 이제 계속 또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포인트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강의도 결국 기준에 대한 강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계속 매주 벌써 지금 7주 차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7주짜리 좀 진행하고 있는데 기본부터 그리고 지금 꼭 봐야 될 강의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에서도 강의와 그리고 또 클래스까지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좌 회복이란 키워드를 가진 이유는 기준을 좀 갖고 있으면 회복하기가 좀 쉽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손실이 나는 거다라는 얘긴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과 뭐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범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할지 오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계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과제, 수행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큰 흐름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예. 큰 흐름이라면 어느 정도 큰 흐름일까요? 일단 시장에서 어떤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시황부터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시황의 코멘트는 제가 항상 힘든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또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그런 강의 위주로 주로 말의 시황을 포인트를 좀 봤는데 오늘은 물론 이제 4월 달에 가장 힘든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면서 시황을 한번 코멘트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흐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가 이제 3월 말부터 요 시점이죠. 3월 이게 지금 2월 달 3월 중순까지는 계속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3월 말부터 강한 시세가 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영업이익 실적 잠정 영업이익 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나서 한 달 가까이 뭐 거의 보름 정도는 계속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반도체 업종들이 좀 4월 달은 좀 힘들었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4월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거의 얼마 남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보고 저는 여러 포인트가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차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만. 네. 무슨 다른 전제 사항은 좀 배제하고요. 그냥 차트만 먼저 보자. 네, 차트만 먼저 보면 삼성전자가 이 상단, 그러니까 지금 노란색이 지금 21선 기준인 건데 위에 올라간 자리에서 과거 7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달 그리고 올해 4월 달 요 정도는 이제 강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꺾여가는 구간. 이 61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요 자리라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요 자리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요 자리가 현재 61선 부근 이탈 라인이 될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한 2개월 넘게 좀 횡보하는 그림이 나오더라. 이때도 횡보하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한 2, 3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이제 이탈이 됐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바로 이제 5월 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도체 업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5월 달은 좀 쉬어가는 박스권 구간으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네. 5월 달에는 조금 좀 지루한 그런 과정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반도체 비중이 좀 없거나 또 반도체 공략을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가 계신 분들은 5월 달을 한번 기회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박스권 구간으로 이제 5월 달을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차트 패턴이 좀 나온다 그러면 이때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대부분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예상치 못한 그런 섹터들이 바닥에서 점핑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섹터일까요? 2월 달에 우리가 지금 최근 가까운 한 2, 3개월 전에 요 시점에서 혹시 뭐 2월 달에 혹시 급등 나왔던 뭐 종목이거나 섹터를 좀 기억나시는 게 있을까요, 우리 저는 앵커님? 2월 하면 사실 네, 2월. 초전도체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초선도체. 네, 굉장히 또 급등락이 네, 그렇죠. 심했기 때문에 네. 혹시 뭐 어떤 종목 알고 계시나요? CCS가 CCS. 오늘 굉장히 좀 계속 빠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네, 지금은 이제 조금 고민이 좀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서 좀 네. 떨어지는 종목인데 2월 달 당시로는 CCS가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이때 당시가 2월 달 자리인데 결국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삼성전자가 쉬어갈 때 그동안 소외주들 네. 그리고 그동안 좀 안 갔던 종목들이 5월 달에는 좀 올라갈 수가 있다. 그걸 이제 포인트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5월 달에는
소외된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다. 또 5월 달 하면 또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돈 나갈 시기도 좀 많으시고 그래서 어린이날, 힘드실 텐데 어버이날. 지금 소외주들, 네. 소외주들이 제가 오늘 좀 이따 이제 강의를 좀 해드릴 텐데 그 기준이 부합을 한다고 하면 좀 이제 바닥주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좀 포인트가 되는 5월 달이 좀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큰 시총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주로 쉬어갈 때 안 갔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소외주들이 올라올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떨어져 있거나 많이 소외된 종목들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이 기준에 부합되고 있는지 5월 달에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신다 그러시면 기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여기까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일단 삼성전자 흐름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권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때는 삼성전자가 좀 지지부진할 때 예상치 못한 종목들이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좀 소외받고 있는지 현재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마 5월 달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또 시장 한마디 들어봤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잠시 뒤에 저희 강의 이후에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종목의 계좌를 좀 할 수 있는지, 내 종목 지금 괜찮은 건가요? 라는 고민이 많으시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오뚜기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작성을 해주신 뒤에 바로 전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스캔 그리고 링크 클릭 후 입장하시면 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아마 채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중요하겠지만요. 강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의 계좌 회복에 대한 멘토 바로 주식 선생님 김범준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계좌 회복을 위한 네.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좋을까? 그 노하우 좀 하나하나 저희 배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노하우라고 해서 지금 계좌 회복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좀 많이 닳고 모든 이제 일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뭐 다이어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트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살을 빼는 거잖아요. 살을 그렇죠. 빼는 건데 네.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결국 먹는 거를 좀 줄여야 되는 그게 좀 핵심이 좀 될 것 같다고. 뭘 먹느냐. 그치, 뭘 먹느냐 그리고 폭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계좌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을 좀 많이 쪄 있거나 또 그런 이걸 비유를 한다 그러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사서 지금 손실 난 거를 메꾸려고 하신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건 계좌 회복의 올바른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목의 기준 없이 그렇죠? 급등은 종목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그쵸, 건데 그쵸. 요번에는 맞췄고 다음엔 또 틀렸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냥 이거는 기준 없이 그냥 목표를 세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저는 지금은 매매할 때가 아니다. 특히 매 계좌가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오히려 종목을 많이 살 때가 아니고 뭐예요? 기준, 여태까지 내가 어떤 방법대로 실패를 해서 지금 여기 지금 계좌가 힘든 건지 그걸 원인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준대로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물려있던 종목들도 하나 둘씩 정리가 되면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항상 처음 강의할 때부터 추세 말씀드렸고 그리고 실수를 가장 많이 한 포인트만 계속 잡아드렸단 말이죠. 네. 그러면 계좌 회복에서 왜 지금 쉽게 할까요, 우리 앵커님? 그러니까 틀린 걸 또 틀리지 말라고 그렇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틀린 것도 그러니까 주식을 우리가 종목을 좀 많이 물려 있으면 사실 주식 보기도 싫습니다. 오늘 뭐 떨어졌는지 올라간지도 보기 싫고 그냥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마인드만 좀 든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계좌를 안 보다 보면 그 기회도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히려 네. 주식이 좀 싫어져요. 네. 싫어지기 때문에 지금 기준을 좀 잡아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주식이 좀 쉬워야 될 것 같다라는 좀 마음이 그쵸. 들었고 네. 그래서 그 쉽게 물론 주식이라는 게 쉽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경제 어려운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려운 거를 처음부터 그렇죠? 우리가 수학을 할 때도 미분 적분부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하기 플러스부터 시작을 되는데 그 부분부터 하나씩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뭐 양봉이 뭐 어떻고 이런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가르치는 게 아니야. 꼭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실질적인 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강의도 같이 좀 집중하셔서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이제 강의 포인트는 대형주를 보면서 내 종목의 흐름을 좀 같이 보자라는 오늘 좀 타이틀을 달아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제 생각을 할 때 제가 처음에서 종목을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추세를 말씀을 드렸죠. 추세에서 가장 보는 부분은 우리가 종목이 올라가고 있느냐, 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추세를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 고점을 잡는 방법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올해 몇 배 정도 올라가면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단기 고점 말씀을 드렸죠? 10배요? 단기 고점. 2배. 그렇죠. 네. 2배.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벌써 지금 네. 7주 차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2배. 네, 깜짝 두 배입니다. 놀랐네요. 네. 네. 그래서 2배, 올해 올해 기준으로. 기준입니다. 올해 올해 기준으로서 2배 간 종목들은 네. 좀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 날 수 있다. 이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점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는 구간. 그게 몇백 일선을 좀 돌파한 종목들이 우리가 추세를 돌파해 좀 단기에서 좀 올라왔다. 그 1년을 기준으로 한 300일선 그렇죠. 아닌가요? 이거는 또 네. 정확하게 좀 기억하시네요. 네. 계속 또 여쭤보셔서 그렇죠. 그게 반복 학습이 되네요. 300일선을 네. 잡은 이유는 역시 앵커님 말씀해 준 것처럼 1년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기준을 말씀드린 거냐 뭐 어떤 부분이냐면 네. 자 우리가 주가라는 게 이런 파동으로 좀 그려가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고점에서 더 갈 것이다. 이걸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고 바닥에서 300일선을 돌파하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강의에서 타이틀로 좀 잡고 가는 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대형주의 흐름을 하나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삼성전자가 300일선을 지금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전자의 지금 추세 흐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선 하나 보이는 게 주황색. 이게 300일선인데 네. 지금 300일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지금 현재 추세는 바닥을 찍고 위로 돌파했다라는 게 핵심인 거고 시가총액이 두 번째로 높은 반도체 기업 SK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K 하이닉스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대형주도 지금 밑에서 올라와서 현재 시점에서는 300일선을 좀 돌파한 상황이죠. 네. 위에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랐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지금 13조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네. 반도체에서는 거의 탑3 정도 되는 시가총액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추세를 위에 있는 종목.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한 종목이 반도체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표로 할 수 있는 세 종목이란 말이죠. 네. 자, 그러면 반도체 대기업의 세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들이 올라오면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게 핵심적인 대형주를 따라가는 추세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님들이 잘 가면 아우들도 갈 수밖에 없다. 아우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 자리에서 공략하는 부분은 좀 잠시 후에 다르겠지만 지금은 대형주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혹시 2차 전지 업종에서 요즘 조금 힘든데 혹시 대형주 알고 계시는 종목이 있어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요. 그쵸. 자, 에코프로 보면 지금 이 기준선 300일선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아래로 또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있죠. 네. 그렇죠. 에코프로도 아래에 있고 그리고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인 뭐 삼성 SDI라는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삼성 SDI도 지금 301선 밑으로. 300일선 지금 밑에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금 업종들을 만약에 공략을 할 거라면 네. 바닥을 우리가 예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추세 공부를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에서 매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바닥에서 올라오고 이렇게 300일선 뚫었을 때요. 그렇죠. 계좌 회복을 위해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그러면 결국 30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 파동이 밑에 있다라는 거고 네.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에 관심을 많긴 하겠지만 만약에 관심을 가지시기는 대형주들이 조금 올라오는 시기 이때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기다. 그러면 쉽게 우리는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러면 삼성 SDI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언제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솔직히 전문가도 몰라요. 모르죠. 이것도 정말 어려워요. 전문가도 어려운데 우리 지금 주식을 하시는 지금 계좌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신 분들이 이걸 분석을 할 수 있을까? 어렵죠. 미래를 분석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차트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는 건데 모든 이제 소형주를 보는 게 아니고 대형주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중소형주들이 따라가는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좀 중소형주를 어떤 섹터들을 네. 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는 아실 거잖아요. 이 종목이 뭘 만드는지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보신다고 하면 300일선을 올라오는 자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언제요? 작년 4월 달에 돌파하고 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사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는 있는 고민 거잖아요. 많죠. 우리가 계좌 회복이 되는 포인트는 추세가 돌리고 나서 많이 간 업종들, 많이 건 종목들이 아니고 여기서 돌린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기준을 보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범선 선생님의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네. 2차 전지 같은 섹터들은 아직은 저희가 계좌 회복을 할 때는 볼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지금 해석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에 좀 포트가 좀 많거나 네. 2차 전지 종목을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아직은 종목이 올라올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거를 대형주에서 좀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지금 2차 전지에서 내가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어딘가라고 보면 네. 최저점에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시점, 있는. 그리고 그 시점이 300일선. 네. 그 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뿐만 아니라 4월 이제 흐름에서 가장 강한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300일선을 돌파한 업종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걸 오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5월에 또 보기에 좋은 종목일 수도 있네요. 소외받았던 종목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형주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최근에 이제 돌파했던 네. 종목들의 이제 조선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조선주요? 조선주 흐름이 좋은데 네. 조선주의 4월 달에 300일선을 돌파하는 대형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포인트를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이 조선주가 가장 시총이 큰 종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우리가 그러면 결국 우리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바닥에서 지금 아까 기준선 지금 300일선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죠. 근데 4월 중순만 되더라도 지금 300일선은 위에 아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 들어서 4월 마지막 주에 올라오는 정확하게 4월 18일부터 기준선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추세가 이제 위로 돌릴 수 있는 전환점. 왜냐하면 1년선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1등을 봤으니까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봤죠. 네. 그럼 2등 기업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시가총액이 2등 기업이 하나오션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도 좀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그쵸. 보여주더라고요. 하나오션도 대표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300일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게 네. 좀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또 삼성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네, 이 종목은 이미 예전부터 추세가 위에서부터 이제 올라갔던 종목인데 삼성중공업만 위에 있었어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도 아래에 있었고 왔다 갔다 했었고 하나오션도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종목이 대형주를, 그러니까 조선주로 대표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제가 기준으로 보고 있는 300일선을 기준점을 뚫고 올라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그림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300일선 기준에서 대형주가 그 업종을 대표하는 네. 기준에서 위에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 중소형주들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기준이 생긴 거고요. 아직 올라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업종의 다른 중소형주들도 아직도 올라오기는 힘들 수 있다라는 기준이라는 게 좀 명확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을 중소형주들도 어떻게 좀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뭐 진짜 중소형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조선주라는 종목들이 결국 이게 인하전공이라는 소형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인하전공처럼 계속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을 텐데 이 종목이 자의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대형주 하나오션과 그리고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4월 말부터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 300일선 기준을 계속 횡보하다가 뚫고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중소형주들을 어떤 관점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 업종에 속한 대표 업종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기준이 된다라는 거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죠.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우리가 단기적인 파동에서는 대부분 하루에도 되게 심정 변화가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뭐 뉴스가 나오면 뭐 급등 뭐 호재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또 급락 나오면 또 뭐 악재가 나온 것 같기도, 이런 단기 이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는데 큰 흐름으로 봐야 일단 심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계좌 회복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그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나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종목들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자. 나무보단 숲을 좀 봐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네. 그럼 다른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좀 돌파가 되고 있는 그런 업종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화장품 우리 많이 관심 있으신가요, 우리 앵커님? 네. 화장품 업종들? 매일 화장하니까 네. 화장품에 관심이 많죠. 화장품 하면 또 대표하는 또 뭐 혹시 뭐 기억나는 업종이 있어요? 아모레퍼시피. 아모레퍼시피. 네. 자,
아모레퍼시픽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모레퍼시픽 자체가 차트를 크게 한번 봐야 돼요.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넓게 보고. 왜 봐야 되냐면 항상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 떨어지고 나서 돌릴 때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종목으로. 그렇죠. 그러면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가 화장품 업종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4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빠졌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빠졌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러네요. 그 얘긴즉슨 다른 화장품 업종들도 같이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말고 두 번째로 큰 기업이 이제 아모레도 G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막 돌파가 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근데 아예 돌파가 된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서 이 21선 노란 선이 돌파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앵커님? 네,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죠. 그러면 아모레 지도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면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온다면 아모레지 대형주들이 이제 두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 그러면 중소형주들도 안 갔던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소형주들이 좀 손실 중이거나 네. 지금 들고 있으신 분들이 기준점에서 올라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고민이 많이 되지만 네. 대장주가 계속 좀 잘 간다면 저는 추가 매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장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기준점만 포인트를 좀 잡아드렸는데 네. 그 기준만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이 추가 매수를 언제 한지 사실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추가 매수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은 네. 손실폭은 줄이고 수익을 조금씩 더 낼 수 있는 노하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추가 매수는 고점에서 밀려갈 때 추가 매수라는 게 아니에요. 추세 기점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 바닥에서 쭉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이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타이밍은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네. 대부분 여기서 반대로 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고점에서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때는 좀 평단가를 낮춰야 되는 때에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부터 단추를 잘못 세웠어요. 음, 왜냐하면 고점에서 먼저 1차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부터 그렇죠? 종목을 너무 높게 잡았다. 종목을 추세를 돌리는 시점에서 잡는 게 훨씬 더 쉽고요. 네. 우리가 고점, 그러니까 종목이 어디가 고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올라간 종목을 우리가 종목을 사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전략은 우리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강의 포인트는 요겁니다. 네. 결국 여태까지 제가 처음부터 지금 7주차 강의를 하고 있는데 추세를 말하는 부분은 결국 고점에서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저점에서 들어 올렸을 때 조금 더 쉬운 타점에서 잡기 위해 추세를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종목들을 보는 건 맞는데 내 종목이 대형주에 좀 속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보기가 쉬울 것 같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까 조선주, 그렇죠? 조선주도 잠깐 차트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잠깐 볼게요. 네. 자, 현대중공업처럼, 자, 요런 조선주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시점에서 올라온다. 그럼 조선주에서 반등 나오는 시점, 이런 300일선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중소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럴 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기준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300일선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형주라고 하면 이거는 추가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시간이 제가 짧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서도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의 계좌회복 멘토의 노하우는 총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나무보다는 숲을 멀리 보시는 걸 또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 노하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올라올 때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자. 우리가 평단가를 낮출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특강 노트를 또 우리 범쌤이 준비를 좀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이 특강 노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특강 노트는 네. 계좌 회복을 위한 하나의 꼭 필수 노트다. 이렇게 약간 볼 수가 있겠고. 족보 같은 건가요? 네, 족보 같은 거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방송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오늘 이걸 보고 그게 뭔가 싶으신 분들. 그렇죠. 제가 지금 7주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지금 과거 동안 1주차부터 해서 온라인 클래스까지 내용을 축약을 해가지고 지금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좀 노트를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우리 지금 계좌 회복이 좀 목표지 않겠습니까? 계좌 회복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나의 목표다. 그럼 뭐예요? 저는 그냥 운동을 한다면 다이어트를 한다. 이런 목표를 주식에도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저는 이제 헬스 트레이너가 되는 거고,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런 음식을 먹지 마세요. 또 이런 기준의 운동을 하지 마세요. 이거를 조금 기준을 잡아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막 종목을 사가지고 종목으로서 종목을 손실을 메꾸려 가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보시길 바라겠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어떻게 준비해 있는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좌 회복을 위한 멘토 노하우 강의 자료 모음집인데, 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게 이제 추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추세에서 우리가 흐름을 어느 보자. 부분에서 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가야 되는 가야 부분인지. 되나. 자, 그리고 두 번째 고점, 그렇죠. 고점을 어디서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저점은 또 어디서 봐야 300일선 된다. 이런 오늘 강의했던 거 그쵸. 300일선, 그렇죠. 300일선이 이제 이런 매수 부분을 타이밍이다. 포인트를 보는 거고, 오늘 강의는 또 뭐예요? 대형주잖아요. 그렇죠. 대형주를 봐라. 그렇죠. 대형주 안에서 어떤 흐름에서 대형주는 또 어떻게 보는 거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보며,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을 때 중소형주들. 우리가 중소형주 어떻게 봐야 보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만 좀 적어뒀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본다고 해서 막 수익을 크게 본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지금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손실을 종목 교체로서 그냥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그냥 종목들만 보고 어떻게 복구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 없이 하시는 분들은 두고두고 제가 방송을 안 하더라도, 그렇죠?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제가 방송을 안 하는 시점에서도 이 자료를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기준을 까먹을 때마다 한번 보신다 그러시면 좀 많이 계좌 회복에 대한 또 첫걸음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요. 정말 계좌 회복에 대한 좀 힘드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무료로 다 드리는 거고요. 제 온라인 클래스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안 되는 리나 앵커가 우리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세요. 네. 투자에 대한 기준이 좀 필요했었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식계의 또 헬스 트레이너답게 여러분들께서 계좌 다이어트가 좀 필요해요. 저 손실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어떡할까요? 하신다면 여러분들 함께 이 노트를 통해서 기준들을 세워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계좌 회복 멘토 소통방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계좌 회복 특강 노트, 아까 살짝 보셨겠지만 그 노트를 또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실전 교육도 진행됩니다. 노트만 봐선 사실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실전 교육도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좌 회복 멘토 소통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로 QR코드
네모난 그 그림 스캔하신 후 링크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으신데요.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하시는 분들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노트 받아보시고 기준 원칙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잠시 뒤에 종목 상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살다 보면 힘들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정 힘들면 제가 일으켜 드릴게요. 주식 레벨업 클래스에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뚜기 종목 상담, 내 종목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고민 많습니다 하시는 모든 분들, 한 주간의 그 고민들 지금 바로 문자 사연처럼 남겨주세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신 뒤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연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자, 부탁하는 무진님입니다. 파워로직스 19,000원에 30% 부탁드립니다. 늘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또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이 종목은 뭐 300일선을 지금 뚫었나요? 안 뚫었나요? 이런 거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300일선 아래에 있긴 한데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자리가 19,000원 거의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인데 제 강의를 조금 일찍 들으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올해 몇 배간 종목은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배간 종목은 2배죠. 그렇죠. 그러면 고점이다. 올해 1월 달에 이 종목은 7,000원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7,000원이면 우리는 이 제 강의를 들었으면 14,000원 이상에서는 종목을 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는 19,000원. 그렇죠?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지금 처음 이제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부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 강의 들으시고 고점은 1월 달 대비해서 벌써 3배 가까이 간 종목인데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파워로직스가 원래는 스마트폰의 모듈, 그렇죠? 모듈. 카메라 모듈, 네.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원인은 아까 2월 달에 강했던 섹터가 아까 초전도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초전도체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이 다시 초전도체로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그거는 좀 우리가 희망사항일 뿐인 거고 결국 다시 올라가려면 실적이 다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기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실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를 지금 사실 스마트폰의 업계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2년도에 적자였다가 전년도부터 조금 흑자가 나온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데 올해 기점에서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아직은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파워로직스가 삼성전자에 또 카메라 모듈을 삼성 전기에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갤럭시가 최근에 또 좀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더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차트적으로 보면 추세가 아직은 기약이 좀 없다. 기약이 없고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지금 손실이 너무 이제 큰 구간이기 때문에 19,000원이면 지금 거의 반토막 이하예요. 반토막 이하이기 때문에 여기 자리에서는 손실, 머금고 손절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파동은 한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크게 눌린 자리에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고점 라인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본전에서 탈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2번 고점 라인 때 약 12,000원 라인, 요 자리까지는 한 번 정도 돌리는 파동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적이 한 번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좀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수급이 테마가 좀 분다 그러면 전 고점 라인 때 12,000원까지는 돌릴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 구간 12,000원 구간 안에서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지금은 홀딩 관점이지만 반등 나오면 본전이 아닌 12,000원 구간에서 비중을 줄여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구간의 비중을 좀 더 축소하시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초롱초롱 무진님의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29,000원에 20% 비중인데 진단 좀 부탁드려요.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주가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께서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 아이고, 모으셨네요. 네. 말씀을 자, 또 우리 열정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나라도 지금 제한 더 시간 안에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에 일단 뭐 종목 빨리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기준선 역시 돌파가 좀 안 된 걸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네. 게임주들이 다 이렇습니다. NC소프트, 펄어비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까지.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라는 거고 지금 흐름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 기준을 보면 저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 업계가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실적 또한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폭발적으로 좀 실적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딘 게임이 한창 흥행했을 때는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이제 2022년도에 최대 실적을 찍고 나서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700억대. 그럼 뭐 아직 오딘 이후에 게임이 뭔가 좀 나오고 있진 않다 보니까 그런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주에서 지금 대박을 지금 나오는 업종들이 없다 보니까 그럼 좀 따라가는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은 더 기다리셔야 된다. 물론 대기업이고 지금은 뭔가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캐시카우를 그나마 만들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적자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반등 나올 수는 있다 보여지는데 아직은 좀 기약은 없다. 조금 더 추가 매수는 아니고 더 인내하셔야 될,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그런 종목으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를 하자. 네, 그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으신 분들 계신데요. 너튜브에서도 신청합니다 하면서 종목 상담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그리고 특강 노트들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멘토님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네.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했고 다음 주 시장 전략 같은 것도 좀 한마디 해주실까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전 두 가지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요? 예, 처음에는 결국 제가 좀 쉽게 가르쳐드리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쉬운 것부터 풀어가면서 지금 나도 주식을 할 수 있다, 다시 바꿔볼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전 세워드리고 있는 거고 두 번째, 결국 이제 계좌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우리가 노하우들을 계속 배워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강의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쉽고 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을 보고도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제 4월 말 안으로 특강 노트를 드릴 텐데 네. 이 특강 노트를 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시면서 주식에 대한 또는 계좌 회복에 대한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좋을 거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할 수 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용기를 얻고 오늘 또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시장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